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복지총정리 복지원입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매달 40만원씩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내용과 어떻게 하면 유리할지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기초연금을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대상자 확대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연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의 기준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나 재산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세대 구성원과 소득, 재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면 정확한 대답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계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하위 70%를 정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 가구는 월 288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을 고려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단,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을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반면 금융기관 등 대출금으로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가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 한 채만 가지신 분들이 최근 주택연금 가입이 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명목이지로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왔던 주택연금액을 대출금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금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령에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앞서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알기는 쉽지 않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유리한데 주택 하나만 있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여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팁을 안내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진입 대상이 되는 1958년생 개띠이신 분들은 본인의 생일이 되는 달에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들이 계속 변동되는 만큼 처음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1년에 3번 정도는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시기는 3월 10일 이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3월 10일에 추가 징수 및 환급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득이 변동 없더라도 다른 분들의 소득이 변동되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시기는 6월 1일 이후입니다. 나의 재산이 변동이 없더라도 재산은 재산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명예 이전이 많으므로 6월 1일 이후에 한번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 시기는 7월 1일 이후입니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분들의 종합소득 확정되는 시기는 6월이나 일부 정정이 많이 발생하므로 그 다음 달인 7월에도 한번 신청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달인 7월에도 한번 신청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 시기를 신경쓰기 싫으시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통하여 혹시라도 수급 대상이 되면 재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나서 신청하러 가셔도 되긴 합니다. 참고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5년 동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되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으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재산 관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금융재산을 소비하거나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본인 소비분 및 생활시 지출되는 자연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차액을 계속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차액을 계속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만일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단독 가구는 4년 정도, 부부 가구는 3년 4개월 정도가 지나야 1억 원이 없어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재산의 증여 후 바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소득과 재산 기준은 충족되는데 배기량이 큰 차를 타는 분들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차량이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도 기초연금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은 산정 제외되며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고급 차량이라도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거나 생업을 위해서 비싼 차량을 보유 중인 분들은 많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추가로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100% 소득으로 잡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이상 기초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초반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공적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연금액 자체는 국민연금보다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매달 납부하는 기여율 자체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공무원 연금을 받던 공무원 퇴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이어서 받는데 이런 분들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의 수급률 수준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향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은퇴 후 한 가정의 경제 여건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을 모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자는 여야의 합의는 있었으나 재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올해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초연금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 부분은 연말에 국회 통과 법안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분들께서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꼭 내용 참고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복지총정리 복지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